앞선 강좌에서는 제가 챗GPT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챗GPT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3.5 버전으로 3시간 동안 20개의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챗GPT 유료 버전인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챗GPT 3.5는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GPT-4 보이십니까? 이것은요, 바로 3시간 동안 25개까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3.5 버전도 사용을 해보고 4 버전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역시 유료는 다르더라고요. 4 버전을 사용했을 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표현을 할지 또는 정확도가 훨씬 더 고퀄리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챗 GPT에서 질문 잘하는 법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요. 개인정보의 실제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나를 축축할 수 있는 정보를 넣으시는 것보다는 가명을 넣으시거나 또는 익명의 정보를 넣으셔가지고요.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우리 챗 GPT는요 본인 소개를 하니까 본인이 아닌 지금 작성자인 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여기에 내 이름보다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홍길동이라고 작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실제 나이보다는 나이가 다른 대로 30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의 전공이랄지 이 정도는 개인정보에서 빠질 수가 있겠죠. IT 전문가. 자, 내용을 넣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길동 30대고요. IT 전문가인 나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서 나를 소개할 또 다른 단어를 넣고 싶잖아요. 그러시면은 챗 GPT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요. 바로 줄바꾸실 때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2줄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이때 나는 성실하고 쉼표 부지런하며 쉼표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실, 부지런함, 마지막으로 긍정적 사고 추가해줘. 이렇게 챗 GPT에게 요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에 send 메시지, 즉 비행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챗 GPT가 이렇게 제가 넣은 걸 가지고서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30대 IT 전문가 이게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T 전문가 홍길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0대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 제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썼던 성실함 그리고 부지런함 긍정적 사고 보이신가요? 먼저 위쪽에 성실함 넣고요. 그리고 부지런함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마인드 또는 긍정적 사고가 아래쪽에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챗 GPT가 해주는 이 소개서요.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직접 넣은 것보다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임의의 익명인 홍길동을 이렇게 입력해 주셨고요. 나중에 실제로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홍길동이 아니라
홍덕효라는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0대 여러분의 실제 나이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40대라면 40대의 젊음이 아니라 노련함을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변경해 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긴 설명을 하거나 문서에 적을 때 사용을 하지만은 간단하게 사람들 앞에서 30초 이내에 짧은 설명을 할 때는요. 바로 여기 질문지에다가 다시 한번 백자로 소개해줘 이런 식으로. 글의 자수를 제한을 해주시는 것.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샌드 메시지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작성했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단어를 똑같이 넣어서요. 짧게 소개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넣으시거나 또는 어떤 개인정보를 넣으실 때 직접 넣지 마시고요.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챗 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요. 챗 GPT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십니다. 정확히 내가 재미있는 글을 원하는지, 블로그 글을 원하는지, 또는 딱딱한 보고서를 원하는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역할 부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나는 초등학생이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좀 더 큰 범위를 써보도록 할까요?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자, 줄 바꿀 때 Shift 엔터 누른다겠습니다.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줘. 요구사항이 좀 많죠? 오른쪽에 샌드 메시지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번에는 역할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공지능 교수야. 대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해줘. Shift 엔터입니다. 전문 용어와 고급 언어를 사용해줘. 자, 이렇게 똑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대상이고요. 여기는 관련 대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샌드 메시지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쪽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나왔다며 아래쪽은 위크 AI나 또는 스트롱 AI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사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더라도 어떤 역할을 부여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이것을 알리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표로 표현해줘 라는 질문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체험 학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챗GPT에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알려줘. 줄 바꾸실 때 Shift 엔터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5가지로 알려주고 여기에 쓰는 표현으로 표로 표현해줘 라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하실 때 표를 사용하면 사각형 안에서 정렬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서요. 바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고서나 기획문서 하실 때 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샌드 메시지 클릭하시죠. 혹시나 질문을 하다가 멈추면요. 아래쪽에 Continue Generating 이라는 단추가 보이신가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표현된 거 보이신가요?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이해하기가 쉽지요? 챗GPT는 30년 이상 영어로 된 데이터를 학습해 왔습니다.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글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영어가 자신 없는 분들은요. 저처럼 자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눌러서요. 영어 번역 프로그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딥L이라는 새로운 영어 번역 사이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요. 딥L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누르시면은 첫 번째로 딥l.com 하고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일명 디플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자, 디플에서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을 한국어로 입력하신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질문을 가져다가 바로 챗GPT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작성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300자로 입력해줘. 오른쪽에 바로 영어로 번역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아래쪽에 복사 버튼 누르시고요. 클릭할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챗 GPT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방금 카피한 영어 질문을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되죠. 오른쪽에 샌드 메시지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보세요. 속도가 영어가 약한 저 같은 분들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블럭 지정하셔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디플로 이동을 하시고요. 바로 감지 언어에다가 방금 복사된 걸 붙여넣기 하시면은 오른쪽에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실제로 다른 질문을 하셨을 때는 훨씬 정확한 답변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오피스 문서는 물론이고요. 비주얼 베이지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언어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코드를 원하신다면 여기에다가 파이썬 소스를 작성해줘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요. 이름을 입력받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소스야.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해주죠?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썬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언어는 정말 자신한다고 하네요.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언어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만약에 이 코드를 사용하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카피 코드 하셔가지고요. 실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곳에다가 즉 에디터에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챗 GPT에서 질문하는 법 5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사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지만 재미있는 결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